두 분 초대했습니다. 남북관계 전문가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군 출신 원태재 예비역 육군 대령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북한이 어제 무엇을 어디까지 노리고 무엇 때문에 포격을 해왔는가 그거부터 좀 다시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정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금 가장 직접적인 것은 지난번에 5일 날 북한이 4일 날이죠. 북한이 목함지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장병들이 소위 위해를 부상을 당했죠. 그것에 대한 우리가 직접적인 대응으로서 우리 심리전을 위한 방송 활동을 대북 방송 활동을 재개를 했습니다. 그럼 이 방송 활동 이 자체가 북한으로서는 체제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파급시킬 수 있는 그것으로 판단을 해서 여기에 대한 직접 대응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되죠. 네. 그 최근 방송들에 우리가 대북 방송들에 북한의 주요 인사들이 처형됐다라든지 김일성 일가의 도덕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포함됐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아프긴 아픈 모양이죠. 북한 입장에서는 이걸 포격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근데 이제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대북 방송 활동을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일차적인 대상이 이 북한 군대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것도 우리 군사 경계선에서 한 20여 킬로 북측으로 있는 어떤 아주 핵심 군단들이 그쪽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군인들 자체가 정예병이라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최전선을 맡고 있는 그런 처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소위 이제 의식화를 시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방송 활동에 볼 수 있죠. 의식화라고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어떤 생활상이라든가 또 바깥에 여러 가지 자기들이 모르는 그런 상황을 알리게 되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겠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군인들이 앞으로 휴가를 간다든가 아니면은 제대를 해서 또 어디 각 전국으로 자기가 직장 배치가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듣고 보고 했던 그 내용들을 북한 전역에 퍼뜨릴 가능성이 사실 있죠. 자, 이것은 바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전체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더 직접적으로는 잠깐만요, 박사님.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전 제3야전군 사령부, 우리 육군에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1군, 2군, 3군이 있고 그중에 3군입니다. 제3야전군 사령부, 이곳이 전방 지역을 맡고 있는 곳인데 이곳 사령부를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전 방문했습니다. 사령관을 비롯한 작전 사령관들에게 우리 군의 대응책 그리고 북한군의 동향을 보고받고 단호하게 대응하라. 그리고 우리 군이 빈틈없이 대비태세를 갖추라라고 주문하고 군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한민국 국방장관이 같이 동행했고요. 김유한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들 그리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이병기 비서실장도 함께 수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3군 사령부, 이게 어떤 데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육군의 작전사령부가 1, 2, 3군 사령부가 있습니다. 특히 3군 사령부는 서부와 중서부를 담당하는 가장 강력하고 또 북한으로부터 보면 가장 제1접근로를 담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포격 도발이 발생한 곳도 바로 3군 사령부 예하에 있는 3야정 사령부 예하 사단입니다. 박 대통령 뿐만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이 군사령부를 야전군 사령부를 방문한 것은 그렇게 많이 있는 일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대체로 UFG 훈련 때나 그런 경우는 가시는 경우는 있는데 이번에도 물론 그 기간이긴 하지만 특히 이번에는 훈련 과정이라기보다는 북한의 직접적인 도발을 맞이해서 여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직접 군사령부를 국가원수가 방문했다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 보내는 경고 같은 그런 성격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게 가장 큰 메시지 중에 하나죠. 국군 통수권자가 이번에 가장 북한의 공격이 예상되는 어떤 그런 지역이고 또 이번에 주 타겟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거기에 가서 북한의 어떤 군사 공격이 있을 때는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주면서 동시에 북한한테도 준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소위 이제 앞으로의 전개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의 여러 가지 형태에서 기에서 밀린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내주는
그런 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예. 있습니다. 어제 발수로는 북한이 쏜 그 포격이 4발이었습니다. 처음에 고사포 1발이었고 그다음에 직사포 3발이었고 4발인 것으로 밝혀졌고 우리는 29발 자주포로 대응 사격을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북한이 어제 우리 군의 대응을 보고 놀랐을까요? 아니면 뭐 예상했었던 정도의 그랬겠죠. 대응이었을까요? 우선 그 저희들이 대응 사격 규모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컸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구경이나 그 성능 면에서 우리 포가 훨씬 우수하기 때문에 네. 아마 그 폭발력을 봤으면은 우리의 그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상당한 그 겁을 먹었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 정도 우리가 대응할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을까요, 북한이? 이제까지 그렇게 잘 안 해왔죠. 대개 이제 그 DMZ 내에서의 그 대응에는 또 일정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정전협정 규정에 따라서 네. 뭐 비례성 원칙에서 대체로 같은 구경, 같은 발수, 같은 규모에 대응하는 게 이제 지켜왔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로 특히 그동안 지속적으로 도발해온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걸 과감하게 끊기 위해서는 강력한 응징 보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청와대 취재하고 있는 박기영 기자를 잠시 뒤에 연결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제3야전군 3군 사령부 방문 소식을 좀 더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쏘았는데 그게 사실은 비무장지대 안에 쏜 거였습니다. 원점 타격 물론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게 그 정도면 적절한 거냐, 그게 실제로 북한의 위협이 되겠느냐라는 지적도 있었거든요. 박사님 어떻게 적절하다 보셨습니까? 저는 이번에 북한의 그 포공격 그 내용을 보거나 아니면 또 그 자체가 상징하는 그 자체를 특성을 봤을 때도 저는 적절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그 인명을 살상시킨다든가 희생을 시키는 형태로 아주 그 표적을 정확하게 맞추는 어떤 그런 형태로 했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거기에 못지않은 그 이상의 희생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었고 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4발을 다 쏜 그 자체도 보면은 다 위협성이거나 하나의 음포성인 어떤 그런 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거기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대응을 해줘야 되지 그런 다른 어떤 성격으로 우리가 한다면 더 이상한 형태로 우리가 빠져나갈 그런 가능성이 사실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데 있어서는 상당히 그 세심한 나름대로 고려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5시부터 준전시 상태에 돌입한다고 하고 내일 5시까지 대북 확성기 중단하지 않으면 군사적인 행동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그거를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잠깐 청와대 연결해서 박기영 기자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나오십시오.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박 대통령이 제3야전군 사령부 직접 방문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이 북한의 포격 도발과 관련해서 조금 전 제3야전군 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제3야전군 사령부는 북한이 포격 도발을 강행한 서부 전선을 맡아서 작전을 지휘하고 있는 본부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 제3야전군 사령부를 찾아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특히 3군 사령관과 각 군 작전 사령관으로부터 북한의 포격 도발에 대한 대응책과 또 북한군의 동향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우리 군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오늘 당초 예정됐던 지방 방문 등 일정을 모두 취소했는데요. 대신에 제3야전군 사령부를 방문하면서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계속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또 도발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박 대통령은 이처럼 예정된 일정을 비우고 작전 사령부를 방문하면서 북한군의 도발 가능성을 점검하고 또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어제는 오후 6시부터 40여 분 동안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직접 주재하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주민의 안전과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박기현입니다. 네, 대통령이 직접 군사령부를 방문했다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 보내는 강력한 시그널, 신호라는 조금 전 전문가들의 분석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이 과연 어떤 형태의 도발을 언제 해올 것이냐, 이것이 관심이거든요. 우리는 확성기 방송 중단 안 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고요.
저 원대령님께서는 어떤 형태의 도발이 제일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이 정도 상황이면은 정상적인 국가라면 도발을 이제 멈추는 게 정상이죠. 예. 그러나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극히 예외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 어느 형식으로 할 것이냐는 예상하기 어려운 문제고요. 우리가 철저히 도발하는 수밖에 없는데 확실한 것은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대비하려고 어떤 아무리 대비를 해도 포탄 날아오는 걸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문제는 날라왔을 때 그 다음에 우리 대응이 중요합니다. 철저한 응징, 다시는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예. 이스라엘군 같은 경우 야간 경계 쓰지 않지 않습니까? 맞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예 그냥 다시는 그런 마음을 못 먹도록 하는 그 대규모 응징을 하는 것이 사실은 막는 방법이죠. 예.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과감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어제 북한이 열었던 김정은 그 위원장 주재로 열었던 제1위원장 주재로 열었던 이 심야 회의에서 나온 얘기는 대북 확성기를 바로 타격하겠다라는 그런 언급을 했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죠. 지금 가장 북한이 노리고 있는 것 자체가 방송 활동을 중단시키는 거거든요. 예. 그래도 또 방송 활동을 중단시키는 그 자체도 있지만 시설 자체를 완전히 또 파괴를 시키는 그런 것이 목적이니까 네. 그것을 어떤 형태든지 그것을 직접 조준하거나 이런 어떤 포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직접적이 아니면은 또 그 사이에 어떤 기습 침투를 한다든가 네. 이래서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우리 병들이라든가 이 장병들을 어떤 의미에서 위해를 가한다든가 예. 그리고 시설 자체를 또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 두 가지 다가 북한을 시도는 하겠지만 그러나 쉽사리 목적 달성하기는 사실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방송시설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군이 철저하게 지금 대비태세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면 오히려 우회적으로 다른 데서 예. 또 어떤 도발을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우려를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죠. 우회적인 도발이라면 예컨대 어떤 것이 있을 수 우회적인 도발은 꼭 이제 DMZ 주변에 있어서 지난번처럼 무슨 포를 다른데 이래 쏜다든가 우리 GP를 향해서 쏜다든가 네. 아니면 GOP 조금 더 멀리 간다면은 GOP 이상으로도 우리가 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가 사실 있죠. 북한 측면에서. 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렇게 흔히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동격서라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방송 확성기. 시설이 있거든. 예. 확성기 같은 데서. 그럼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대비태세를 하고 있는데 허점이 있는 다른데 이것을 또 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겠다. 네. 한번 볼 수 있죠. 예. 지금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훈련, 한미연합훈련이 8월 28일까지인데 네. 그때까지는 못하고 그 뒤에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그냥 그것도 결국 예측이죠. 예. 북한이 언제 온다고 예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24시간 또 360일 대비하는 수밖에 없는데 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그 방어 수비하는 데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응징 보복 능력을 보여줄 때 이것이 멈추지. 네. 이것을 철책을 지키고 철책에 뚫리는 걸 가지고 누구 책임을 찾고 이런 것은 이미 한참 늦은 방법이 아닌가. 예, 어제 우리가 자주포 29발 대응 사격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북한이 우리가 만약에 그 확성기를 조준 타격하면은 곧바로 원점 타격을 하겠구나. 네. 한국에서. 네. 라는 것을 아마 인식을 했을 텐데 그렇다면은 그렇게 쉽게 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원점 타격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좀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 우리가 직접적으로 북한이 우리 GP를 예를 들어서 공격을 했다. 네. 무슨 포를 공격했다. 그럼 바로 거기에 이제 대응 사격을 우리가 하게 되는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원점 타격을 통해서 이제 소위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게 교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어제의 경우는 이게 교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사포를 쏜 거예요. 고사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쪽에서 만약에 전단이 날아간다든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어떤 드론이 날아간다든가 이런 거 할 때 그것을 쏘아서 떨어뜨리는 어떤 그것으로서 해서 어떤 의미에서 땅에 떨어지는 그게 연천 지역에 탄피가 떨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직사포 자체도 바로 이제 700mm 우리 이제 그 군사 경계선에서 DMZ 남측에 700mm 정도 왔거든요. 700m요? 미터요? 700m, 네. 700m 정도 왔으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도 이것만 보더라도 이건 어디 위협성이었지 직접적으로 그 위해를 가하거나 그 조준 타격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우리 대응 자체에
쟤들이 그 뭐 위협이든 어떻든 우리한테 우리 영역에다 우리 영토에다가 포격을 했을 때는 그거는 엄연한 도발이니까 네, 네. 그 도발에 대한 우리가 그 응징을 한다고 예. 하는 단호한 그 결단으로 우리가 역공격을 한 예. 형태만 보이면은 네. 그것으로서 우리가 충분하지 않았느냐. 예. 그래서 이제 다른 형태로 우리가 더 발전했을 때는 충분히 여러 가지 형태로 살상을 시킬 수 있는 원점을 찾아서 타격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단계가 또 나올 수 있겠죠. 네. 어제 김영건 비서 명의로 서한 보내 김관진 실장한테 서한 보내와서 관계 개선 얘기하고 사태 수습 얘기했단 말입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는 북한의 진위가 무엇이라고 보셨습니까, 박사님? 근데 거기에서 물론 이제 이게 양면 전술이라 해가지고 우리 쉽게 뭐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제가 보건대 이렇게 가세요. 요번에 이 그 심리전 이것과 관련돼서는 김양근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걸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은 체제를 소위 이제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김정은 체제를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심리전적인 그 특성을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 예. 대남 통일전선 부장으로서 이것을 최소한 막을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은 이거 그 통일전선 부장으로서 뭔가 우리 강하게 우리한테 위협을 하면서도 거기에는 일말에 뭔가 대화를 통해서 뭔가 해결을 해보겠다고 하는 이런 그 얘기가 있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총참모부 쪽에서는 직접적으로 보복을 하겠다, 타격을 하겠다 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강하게 위협하면서도 결국은 자기들이 이 심리적 활동을 재개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빨리 중단하게 하거나 이것을 그 붕괴시키도록 하는 어떤 그게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네. 결국은 북한은 이것 때문에 대화에 스스로 응해서 스스로 제안을 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그 의도도 있을 거예요. 예. 원대령님께서는 평생 군에서 봉직하신 군 네. 출신으로서 북한이 만약에 다른 형태의 도발을 뭔가 획책을 한다면 네, 네. 어떤 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뭐 아까 정 박사님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우선 북한이 주로 많이 한 것이 서해 5도 아닙니까? 이번엔 DMZ고 지금 대체로 남은 곳은 동해안이나 아니면 동부전선 쪽도 가능하고. 서해도 뭐 가능한 그렇죠.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뭐 예측이 그렇게 쉽게 할 수는 없죠. 예. 그러나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지금 얘기되는 즉각대응이라는 것하고 원점 타격이라는 것이 사실은 저희들이 꼭 그렇게만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 원점 타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싸울 때 뺨 맞으면 뺨 때리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또 다른 우리가 보복을 하더라도 우리도 기습을 할 필요가 있죠.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 군이 좀 준비를 평상시에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다 돼 있죠. 돼 다만 있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북한하고 달리 예. 그런 엄정한 군 기강과 명령체계를 지키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 이제 저희들이 상당히 유의해서 이제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공개를 못하지만 뭔가 그렇게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긴 네네,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온건파가 살 수 없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군대건 민간 그 테크노크라트들건 이런 경우에는 다 아마 강경한 건의를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게 이제 걱정인 거죠. 네. 그래서 강경파들의 목소리들이 계속 커져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은 이렇게 당연히 상식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선택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걱정이 또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